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탑10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음식료주의 성장주다. 이 삼양식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장 종목 10위 차지했네요. 이 삼양식품 라면이 중국 광군제에서 1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여기저기서 데이터 잘 나오네요. 또 3분기 매출 3천억 원을 첫 돌파해냈고 내년까지도 해외 수출 탄탄한 성장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도 이 음식료주 전반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또 삼양식품 해외 이 불닭볶음면 중심의 캐파 증설로 인해서 여전히 충분한 성장성과 또 추가 상승 여력 높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을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경우에는 뒤늦게 목표가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차익 실현에 주가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 단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적 상승에는 못 미치는 반등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밀양 제2공장 2025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신공장 완공 이후에는 또 한 번의 퀀텀 점프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의 신규 상장주입니다. AS텍이 9위 차지했네요. 이 자외선 차단 원료 기업입니다. 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시장이 27년까지 연평균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AS텍, 이 공모가 28,000원이었는데 공모 희망범위 상단까지 초과하면서 흥행을 보였고 오늘 시가 85,000원을 형성을 하면서 200% 넘는 급등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자금으로 제2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개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국내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호실적을 견인한 주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썬 제품이었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45억 원이었는데 올해 반기 기준 영업이익 벌써 63억 원을 시현하면서 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호실적과 함께 이 증설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되는 AS텍 그 모멘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해서 신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퓨런티어가 8위입니다. 이번 주 자율주행 이벤트 이슈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미래 자율주행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서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고 전영형 삼성 SDI 이사회 의장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사실 하만 인수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좀 미미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건데요. 자율주행 전장 관련주의 훈풍을 일단 불어넣어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이번 주 30일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를 앞두고 자율주행 모멘텀 주목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주 내에서도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혜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 삼양식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 내에서 삼양식품 올해 돋보였죠. 이 주가만 해도 올해 2배 가까이 뛴 상황인데요. 올 한해 성장세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내년에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수출 모멘텀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신고가 다시금 경신을 한 상황인데 삼양식품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때 우선은 식품주 같은 경우는 내수 기반의 사업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를 2자릿수 초반 이상으로 받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이 증대되는 요소가 대입이 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정도로 지금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우선 매출 볼륨의 증대가 국내, 해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신제품 출시 이후 이 제품의 판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깝게 내년 2분기 기점으로는 미국 코스트코의 입점 매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 확대 예정에 있다 보니 좀 부진한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턴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1,75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제품에 대한 매출 볼륨 확대,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장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수준이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시장 확장을 나타냈던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정도의 볼륨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6,723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2조 목표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매장 확대라든지 매출 볼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평균 수치를 대입을 했다 보니까 무난히 이 정도의 시가총액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현재 기준에서 목표가는 시가총액 2조를 대입을 해봤을 때 26만 6천 원으로 도출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입할 때 도달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 볼륨이 줄어들거나 판매에 대한 부분이 빌 때 이 손절가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삼양식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9위 AS텍입니다. 오늘의 신규 상장주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AS텍에 대한 모멘텀은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셨어요? 사실 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확정 공모가 자체가 이제 희망 공모가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상당히 위치를 했었죠. 뭐 A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이제 희망 공모가를 이제 모집을 해보니까 뭐 2만 1,000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대 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경쟁률을 보니까 600대 1을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코로나 이슈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이제 외출이라든가 혹은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이제 식생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제 의식들이 다시 한번 이제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3분기 이제 보건산업 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소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원료를 납품하는 AS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기를 좀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조명을 좀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만큼 이제 공모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보다 좀 더 높게 경쟁률이 이제 들어왔었고 실제로 오늘 이제 장중에는 9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신규로 좀 이렇게 주가를 좀 탑승하시기보다는 이제 이익 실현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좀 추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확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되는데 A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확약 비율이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뭐 밀레서도 그렇고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그렇고 상장 이후에 이제 조금 단기적인 주가가 좀 상승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주가 계속 빠지는 원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보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인스웨이브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확정 공모가 2만 4천 원인데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은 뭐 오늘 장중에서도 뭐 2만 2,900원 뭐 이렇게 많이 후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모주를 잡으셨다면은 공모주를 실현을 차이가 만드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확약 비율이 좀 적은 종목이라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혹여나 오늘 장중에서 좀 탑승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손절가는 8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구간에서는 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하게 데뷔한 AS텍 급등한 만큼 지금은 이익 실현할 자리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퓨런티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장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면서 그 영향도 받는 모습인데요. 뭐 앞으로 얼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네, 자율주행은 지금 우리가 그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다는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주가들이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반응은 모멘텀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깝게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중국에 이제 대입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게 핵심 기술이 어느 것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레이더와 라이다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카메라 모듈의 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기라든지 세코닉스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가 주변에 대한 환경 위험, 그다음에 장애물 탐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단에서는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기술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개수가 그냥 동일하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나간다고 하면은 매출의 볼륨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벨 2 기준으로 7개에서 8개가 들어갔던 부분이 레벨 3에서는 12개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고도화가 될수록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의 볼륨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을 한번 보고 갑니다.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은 13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실적을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3,300억 정도의 목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실적으로 시가총액을 도출해서 보기보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다음 스텝으로의 발전입니다.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시형,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의 해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목표가는 39,8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실적을 대입한 정고점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8위 퓨런티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7위와 6위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종목 순위를 높여가 볼까요? 오늘의 종목 7위입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웹툰주가 7위에 올라섰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만화, 웹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의 투심을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연내 만화, 웹툰 발전안 발표 계획 중에 있고 지능의 신설을 또 시사했는데요. 핑거스토리, DLC 미디어, 미스터블루, MBT, 대원미디어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시총이 작은 핑거스토리, MBT 중심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 외에는 제한적인 흐름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흐름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웹툰 IP에 잇단 해외 드라마 제작과 또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 자체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만화, 웹툰 정부 지원 기대 속에 그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삼즈엔터의 경우에는 미니 특공대 새 시즌이 오늘부터 또 반영 예정입니다. 캐치 티니핑의 새 시즌이 좋은 성과를 보였던 만큼 미니 특공대로 또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다른 오사트,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의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게 주춤했었던 LB세미콘의 시간도 올까요? 6위 차지했습니다. 이 후공정 반도체 범핑 테스트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한 DDI 매출에 편중되다 보니 소외됐던 주가가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경쟁력과 AI폰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된 건데요. 온 디바이스 AI 시장 확대가 될수록 이 전력 소모량을 줄인 저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 자회사인 LB루셈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죠. 또 이미지 센서 AP 분야에서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면서 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AI 기술 탑재를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초에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 AI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럽과 영국에 또 관련 상표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AI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전방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 온 디바이스 AI주 종목 확산 속에 LB세미콘도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
관련주와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웹툰 관련주입니다. 뭐 정부 지원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김덕후 대표님? 뭐 사실 이제 웹툰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네이버 웹툰부터 떠올리실 것 같은데 뭐 조금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됐었던 뭐 SAMG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원미디어 이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SAMG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사실 이제 웹툰이라고만 이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아동용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 부분들에서 매출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3분기에서는 그래도 비수기라는 시점을 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출 부분들이 뭐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티니팡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연초부터 이슈들이 많았었죠. 상장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컨텐츠인데 이 키즈팡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시청률이 뭐 20%를 넘었다고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산업들을 전환을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분기 영업 손실이 났던 것도 이번에 이제 판교의 티니팡 월드를 이제 테마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비용이 좀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실적은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견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웹툰이라고 일단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꼭 이제 뭐 온라인에서 보는 우리가 뭐 보는 만화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뭐 컨텐츠 자체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 웹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이제 시청률 같은 경우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AMG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희망 공모가를 또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뭐 좀 저조한 뭐 확정가였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충분히 뭐 매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갔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SAMG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굳이 무리하게 매도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들을 꾸준하게 주목해 보시자. 특히 영업이익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분기점을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뭐 주술회전, 뭐 스파이 패밀리 뭐 이런 많은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어드밴티지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조금 대원미디어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히야자키 마야오가 마찬가지로 히야자키 마야오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이제 작품을 또 이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인 이제 대작을 또 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었죠. 실제로 2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서울의 밤 이제 다시 개봉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3위로 밀려났는데 누적 관객이 이제 195만 명이고요. 이만큼 이제 영화 관람객 숫자를 계속 확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원미디어가 이제 다가올 이벤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진행을 하는 뭐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 그러니까 AGF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밌는 사실은 작년보다는 좀 더 이제 규모를 2배 정도 키워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다시 한번 또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컨텐츠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뭐 팬데믹 때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로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주류층에 대한 확장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한 포지션 활동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대원미디어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아무래도 연초에 있었던 뭐 슬램덩크 극장판이 이제 개봉이 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진입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AMG 엔터와 이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LB세미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반도체 상승에서 다소 소외됐던 LB세미콘,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속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확산 속에 좀 LB세미콘도 그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성훈 이사님?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삼양식품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품,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 이게 창출이 되었을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용어가 어렵죠. 가장 쉽게 접근을 해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제품과 연결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서버 필요가 없이 기기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기 중심으로 이 부분이 새롭게 창출이 되었을 때는 기기 안에서 제품들이 바뀌겠죠. 기판이 쓰이던 부분 같은 경우가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경박 단소가 되면서 쓰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부품들 같은 경우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세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단에서 부각된 부분이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쪽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확산이 돼서 내년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던 기판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전환될 수 있는 기점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제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 기점에서는 기판주 같은 경우도 주가의 조정은 이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시즌 때 변동성이 커지는 것 외에는 기기 중심으로 수요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실수요 창출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기 수요 창출을 연결해서 보면 DDR5로의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통 이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기점으로 DDR4에서 5로 한 50% 이상 전환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시점 같은 경우도 한 분기 정도 더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 안에서 왜 범핑이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단이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DDI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판과 이 그 방막 같은 경우를 연결을 해주는 구조의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매출의 증대 요인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 가동률이 50%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동률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회복 같은 경우도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률의 하단에서는 업황의 회복 때 주가가 반등이 강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우선은 이틀 동안 주가 반등이 강하기는 했지만은 뭐 주가 저항 수준인 8,500원 정도 목표가에 개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의 힘 LB세미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임상시험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는 임상 3상이 성공적이고 빠른 상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투심이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째, 기관은 연이틀 사들이면서 오늘 8%대 강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8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하반기 확실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이에 HBM이 오늘 질세라 박차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공정 장비주 HPSP는 내년 신공장이 가동되며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목표가를 58,000원까지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현재 8.8%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맥스 MBT 생각보다 실적 순항을 보였고요. 내년에는 중국향, 호주향 매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란 증시 격언이 있죠. 통신주들 여전히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는 덜했는데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조용히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5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이제 또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하고 주목도가 높아지나요? 오늘의 종목 5위 차지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또 히토류 신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최근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자회사와 해저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해저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사업도 진출하면서 히토류 공급망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신사업으로 제2차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종목은 테마로만 움직였는데 향후 실체 있게 움직이는 굵직한 종목으로서 지켜봐도 될까요? 다만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섰는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추가 성장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4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자, 2차 전지주 주춤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완화되면서 그 흐름은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방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던 가운데 이 초고성장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이 단기 성장통이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재차 나오면서 오늘 그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4분기에는 좀 바닥을 잡으면서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테슬라가 오는 30일 사이버 트럭 출고와 함께 전반적인 투심 개선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인의 러브콜과 함께 시총 8조까지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장중 11%까지 차익 실현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변동성을 확대하지만 그 외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변동성은 완화되는 국면입니다.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안에서는 한화오션의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3위에 올라섰네요. 오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 상장하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권리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연출했고 변동성이 컸는데 물량 소화 이후에 어제 오늘 오히려 주가는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한몫했죠. 전일 1,63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기준으로 최고액으로 불과 2주 사이에 오른 성과가 이번 계약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고수익 선별 수주 전략 주요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2026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발전연 수요로 인한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증가가 기대하면서 특히나 이 암모니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화오션의 그 흐름 그리고 HSD 엔진이 오늘 업종 내 가장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또 3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신사업 추진을 나서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LS전선 아시아 현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 대표님? 일단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 워낙 전선주 얘기 나오면 항상 나왔는데 사명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 쪽을 좀 조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은 LS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히토류 산업물 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오디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구 자석 쪽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토류 산업물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나오는 부산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 자석 산업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라든가 우리가 풍력 발전소 이런 여러 산업에 이제 마찬가지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히토류 관련되면은 결국 이제 중국에 의존을 했어야 됐다는 포지션 때문에 테마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전기 발전 산업을 하고 있는 LS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개념처럼 자사의 어떤 기준을 조금 키워나가겠다, 캐파를 늘려나가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MOU를 체결을 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 3일 동안 해서 조금 연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기에 한 가지 테마가 좀 더 붙는다면은 오늘 이제 2023 엑스포 이제 개최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이제 네옴시티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 LS전선이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반납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엑스포만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네옴시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가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15,000원 선까지는 조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주가들이 이제 지난 일주일간에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는 우선 이제 목표가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제시드리기보다는 15,000원 선, 그러니까 장중에서 혹시 달성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축하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여파는 조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혹여나 좀 무리한 탑승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종목을 좀 우회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섹터에 먼저 이렇게 좀 순환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그 전에 변동성을 좀 뒤로 하고 주가의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의 그 흐름 오늘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우리가 현재 시장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중형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연말 시장을 이러한 시장의 현상에 대입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소형주가 상승이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연속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예상 매출 같은 경우가 한 1조 9천억 원 됩니다. 이 부분을 대입을 해서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보다는 시장의 현상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8조 3천억 원까지 올려놓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뒤이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코스피 특례 편입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50위권 이내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에 특례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타겟으로 놓고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도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시각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튬 가격 하락이라는 점, 그다음에 전기차 재고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가깝게 전기차 재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테슬라 Y3 같은 경우가 우선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 단으로 재고가 일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선물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디램의 사이클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기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공급 사이드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실수요가 회복되기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가격 반등이 선물 기준으로 나타나는 구조 안에서는 가깝게 이제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20조 같은 경우에서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리튬 가격 반등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 또한 좀 강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권역으로 두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봤고요. 리튬값 반등 시 에코프로 BM 접근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이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을 했지만은 주가는 이와 반대로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역시나 이 수준화 업황 등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좀 괜한 말을 한 바람에 오히려 좀 주가를 좀 너무 낮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24년도부터 이제 목표 수주를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목표 수주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이제 달성률이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수주를 못 받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해를 좀 사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1,630억 규모의 이제 암모니아선을 이제 수주를 했다는 또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친환경 투자가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주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이제 3대 조선사들 중에서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산 쪽이 이제 좀 다시 한번 호황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DDX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신형 구축함 사업을 이제 마찬가지로 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제 이 구축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산 선박을 만드는 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으로 페널티를 받다 보니까 이 페널티가 내년 11월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 걸로 25년 11월까지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울산 배치 3급도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 가져갔던 원인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3대 조선사들을 비중을 했을 때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낮고 반면에 가동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어떤 하나오션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 KDDX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7조 8천억을 총 수주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서로 다 어느 정도 견주어서 이제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 영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해군 교육 사령관으로 지냈던 분 중장군을 이제 영입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육군 교육 사령관을 또 지내셨던 분을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또 육사 기수가 36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보다 한 기수 위에 선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부 인사를 가지고 조금 실적을 만들겠다는 그림도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오션이 이런 어떤 구축함 사업까지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적의 상향 부분의 캐파는 충분히 열려 있다. 상향 부분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지금 상황 상향 부분 열려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빈 킴님께서 폭스콘이 인도에 투자한다는 뉴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에 15억 달러, 약 1조 9,4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건데요. 오늘 대만 증시 강세를 보이면서 대만 가권지수 1.1% 오르고 있고 아시아 시장 내 홀로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튜브님께서 에코프로머티 분노하네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오늘 장중 11% 하락했었는데 현재는 이를 다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했고요. 현재 0.7%의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동시호가에서 가져갔던 변동성 그 연장으로 오늘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음에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버하자님께서 설마 이 가격에 두산 로보틱스 사는 사람 없지?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를 보고 있자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오늘 6% 넘게 하락했었지만 이를 다 회복하면서 현재 2.6% 오른 10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홀로 강했지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방금 전 T 로보틱스까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도 힘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초급등을 보인 만큼 지금 신규 진입은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로봇주들의 동반 상승 눈에 띄시죠? 오늘의 종목 2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주 키 맞추기 나옵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급등과 함께 오늘의 종목 2위입니다. 메이저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홀로 달리던 두산 로보틱스가 주춤해질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 외의 로봇주 키 맞추기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급등으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자릿수 급등과 함께 로봇주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신사업 발굴 박차에 가하면서 삼성 관련 로봇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로봇 ETF가 또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고금리 완화, 정부 정책 지원, 또 삼성 웨어러블 로봇 출시 모멘텀 유효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연말 연초 로봇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시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투자 매력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1위입니다. 삼성전기, 사막컨덴서 오늘 MLCC 관련주 상승과 함께 오늘의 종목 1위 차지했습니다. 여기도 온 디바이스 AI 훈풍입니다. 그리고 전장 MLCC 성장 기대, 복합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폰 확대와 더불어서 초소형 고용량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기를 비롯한 사막컨덴서 수혜 기대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LCC가 이 IT 기기에서 전기를 보관했다가 이 회로에 일정하게 보내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 AI 스마트폰 출시로 이 탑재량, 판매 단가 상승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AI 스마트폰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MLCC 사업 성장으로의 전환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장 부품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주목되면서 이 에이다스의 경우에는 고부가 MLCC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신사업 투자 확대 모멘텀으로 삼성전기 전장용 MLCC에 대한 성장성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추세적인 반등의 힘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까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의 동반 상승 속에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대비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었는데 이정우 이사님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키를 맞춰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추세를 안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종목,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을 찾고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추가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 알고 있는 측면을 통해서 이제 실제 쓰이는 단계가 나왔을 때가 주가가 가장 상승이 강한데 연초로 가보면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사업이 당연히 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거를 공장에서 쓰면은 효율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쓰임 같은 경우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실제 노동인구가 주는 거를 올해 기점으로 확인하고 쓰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속도가 가팔라진 거는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 핵심 기술인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강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한번 와 봅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삼성의 미래기획단 신설을 통해서 여기에서 M&A의 가능성이 열린 부분인데 국내 기업에 대한 M&A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삼성그룹의 행태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은 지분 투자 쪽으로 이루어지고 해외 기업의 M&A가 대부분 이루어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출시 또는 대기업 투자가 단행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가깝게는 내년 상반기에 삼성그룹의 보피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AS를 담당하는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 있음을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기술적인 반등 요소를 대입을 했어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로봇주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MLCC 하면 삼성전기죠. 이 전장용 MLCC 기대감과 함께 작용하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사막 콘덴서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또 온디바이스 AI 또 수혜로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또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뒤늦게나마 힘을 좀 입은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MLCC 시장들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AI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연스러운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기 좋다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영업이익이 좀 후퇴를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도 축소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주가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MLCC 시장을 내가 굳이 잡아야겠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삼성전기를 보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나는 그래도 자동차 쪽을 내가 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가속도가 좀 더 빠르게 붙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 콘덴서
콘덴서가 이제 전장용 MLCC에 좀 전분을 하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를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봤을 때는 오늘 또 이런 급등이 나오다 보면 또 거래가 좀 순환이 되다 보니까 좀 종목 교체도 일어나고 이러면은 결국 매물이 나올 거라고도 판단을 하는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MSCI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로 내년 반도체의 영향으로 한국이 이제 20% 정도 이제 MSCI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AI 시장의 활성화 쪽을 좀 집중해 보신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의 목표는 아무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6만 원까지 올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기준에 너무 비중을 크게 잡으셨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버티기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이 사막 콘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LS전선 아시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공 이사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